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미영입니다. 베이입니다. 네, 오늘은 목소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날인데요. 오늘 방송 유튜버 베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저희 이벤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잖아요. 그 댓글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목소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애초에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각각 한 분을 추첨해서 총 2분이죠. 저희가 1대1로 보이스 진단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언제 발표하죠? 마지막에, 영상 마지막에. 네, 영상 마지막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익숙하지 않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진아님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김진아님께서 평소에 말씀을 하실 때 목소리가 큰데 숨이 차 보인다거나 목에 힘을 주는 것 같이 말을 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고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호흡이 딸리는 이유는 긴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우리의 교감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활발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호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호흡을 우리가 깊게 하지 못하고 계속 얕은 호흡을 하다 보니까 호흡량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마디만 해도 이 공기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숨이 차는 거죠. 네. 이제 아나운서님은 평소 때 그런 방송 같은 거 하실 때도 맨 처음에는 긴장을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때 나만의 극복 방법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셨나요? 저도 방송을 시작을 할 때 긴장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호흡이 딸려요. 저도 긴장을 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긴장을 하거든요. 네.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호흡이 복식호흡이잖아요. 그래서 가슴에도 손을 한번 얹어보고 배에도 한번 손을 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배가 움직이는 것을 잘 느끼면서 코로 호흡하면서 배가 나오고 입으로 후 하면 두근거리던 심장이 조금은 완화가 되거든요. 지금 어때요? 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아까 솔직히 방송에서 조금 긴장했거든요. 근데 단 2번 했는데도 조금 나아졌네요. 네, 그래서 이게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런 호흡법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떤 분의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김태환님의 사연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평소에 말을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말이 굉장히 빨라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도 약간 좀 그런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비아님도 이제 평소 때 발표나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이제 무언가 얘기할 때 목소리가 양처럼 막 더더더 떨리는 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면접 보면서 겪었던 다대다 면접을 보면서 겪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아까 앞선 말했던 김진아님처럼 약간 떨릴 때, 긴장할 때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맞아요. 네. 베이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떨릴 때, 긴장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도 수업을 할 때 앞에 나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 정말 거의 래퍼 수준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 빨리 끝내고 내려가야지. 맞아요. 바로 그 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빨라져서 사실은 알아듣기가 어려울 정도인 경우가 많고 말이 빨라지다 보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도 빠른데 발음이 뭉개지니까 전달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잘 못 알아들으시곤 하더라고요. 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말을 빨리 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머리는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빨리 하고 내려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물리적인 내 입이 내 머리의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자꾸 버벅거려요. 뭐 발표 같은 거나 할 때 연습을 보통 하잖아요. 그냥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 같은 거 할 때 이제 내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표시를 해놓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 문장이 끝나는 부분은 내가 요쯤에서 말이 빨라지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곳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저는 행사 사회를 볼 때 저도 초반에 진행을 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긴장이 되니까. 그럴 때는 항상 시나리오에 적어놨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호흡을 깊게 깊게 깊게. 내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쉬는 것 같지만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듣는 사람은 크게 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호흡을 천천히 하고 하셔도 괜찮고요. 특히나 면접 갔을 때 네. 너무너무 떨리잖아요. 그럴 때는 잠시만요,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요 하면서 크게 심호흡을 한 2-3번 하고 면접에 임하셔도 괜찮아요. 면접관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네, 저도 한번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만 조금만 시간 달라고 하고 되게 심호흡을 한 다음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훨씬 맞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조금 제 마음이 좀 차분해지죠. 놓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목소리가 양처럼 떨리는 것도 사실은 다 긴장감 때문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에 호흡을 깊이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만 소리가 빨라지지 않고 그리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돼요. 김경민님께서 이제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발음이 잘 안 되신다고 하시거든요. 이제 고민 많죠. 네,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해주셨는데 발음 교정법에 대한 내용도 영상 속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순간이 온 것 같아요. 네.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태어나서 한국어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어디선가 구체적으로 한국어 발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들도 다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안 되는 발음들도 각기 이유가 다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음이 안 되는 공통적인 이유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입을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입 모양을 크게 움직여 주셔야 하고, 입 안의 공간을 넓히셔서 혀가 자유롭게 입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정확한 발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각야, 거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막 쭉 발음 연습한다고 올라와 있는 그 아나운서분들이 발음 연습할 때 주로 사용한다는 그런 것들. 맞아요. 실제로도 아나운서 분들이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건가요? 네. 물고 연습을 보통 맞아요. 하고.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해서 연습을 하거든요. 보게 되면 이 발음을 위해서는 모음과 우리가 자음이 있잖아요. 네. 모음은 이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음은 혀의 조음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음점이? 네, 그래서 이 혀가 입천장 어디에 닿았다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발음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발음 편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